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전략 주신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에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 AS에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2월 16일에 매수했던 국전약품입니다. 제약과 2차 전지 모두 엮여있는 종목이고요. 지난주 장대 양봉 나왔을 때 이제 시작이다, 팔 때가 아니고 살 때로 이야기 주셨고요. 오늘도 장중 5% 가까이 올랐습니다. 국전약품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약간 이제 수익 중에 계실 텐데요. 네. 아직 더 가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바이오 제약주 분위기들이 좋아서 좀 상승이 나왔고 사실 이 회사는 약품이란 이름 때문에 제약사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그것보다 이제는 전자 소재 사업으로의 어떤 새 출발을 하는 기업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달부터 작년부터 들어갔던 이 공장이 완성이 돼서 이제 생산은 들어갈 예정이고, 소재 사업이라는 것이 정말 많은 부분에 접목이 되는, 앞으로 이제 IT 분야에 접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터리 쪽에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 배터리 열풍 이런 것 때문에 좀 숨겨진 종목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국전약품도 조만간에는 좀 많이 소문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바이오 제약이라는 어떤 그런 기본 본업으로서도 좀 괜찮고, 어떤 숨겨져 있는 배터리 소재주로 봐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잘 가져가시고요. 그때 제가 목표가를 7,000원으로 제시해드렸을 겁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조금 종목이 보유하시는 게 많으시고, 나는 좀 이쯤에서 좀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내일이라도 좀 정리하실 수 있는 가격대는 충분히 나올 것 같고, 7,000원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8, 9% 정도만 올라오면 바로 목표가니까요. 그 정도로 저는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는 한 10,000원 이상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제가 이거를 그 이전 수익률 대결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추천해 드려가지고 다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길게 보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7,000원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그 과정에서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국전약품은 바이오 본업과 또 숨겨진 배터리 재료로 모두 좋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를 7,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그때 가격까지는 여전히 홀딩으로 의견 주셨고요. 또 장기로는 10,000원 이상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3월 14일에 매수했던 인지 컨트롤스 배터리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이고요. 지난 AS 때는 보유로 의견 남겨주셨거든요. 오늘 장중에 9,500원 터치를 했습니다. 인지 컨트롤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역시 이제 수익 구간으로 막 접어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주가 잘 가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 회사가 한 가지 해프닝이 좀 있었던 게 뭐냐면, 감사 보고서가 제때 안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감사 보고서가 좀 늦었지만 제출이 되었고요. 제가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근거가, 이 회사가 벌써 상장된 지가 96년도에 상장돼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어떤 회계적인 문제가 저는 신생기업도 아니고 많이 해본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업력을 버리고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질 않고, 어찌 보면 이제부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려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잘 가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금액 대비해서 충분히 수익 구간들이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부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좀 그동안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 하시는 분들은 네. 어차피 본전 구간에서 팔 수 있는 가격대는 내일도 당장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정리하시면 되겠고, 저는 일단 목표가까지 최근에 문제들이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악재 해소가 됐으니까 목표가 이제 10,000원 제시해드린 부분까지 잘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지 컨트롤스 수익권으로 가고 있는 추세로 설명 주시면서 이런 회계 문제 부분이 신생 기업도 아니고 앞으로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악재 해소도 없어진 만큼 10,000원 선까지 목표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모듈러 재건 관련주 SY인데요. 월요일부터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AS 주시는데 SY는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바닥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건데, 네. 그때 아마 3월달 초중순쯤에도 한 번 정도 제가 짚어드렸던 걸 기억나고, 2월달에도 한번 중간에 짚어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나왔던 재료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또는 터키 쪽의 재건 이런 내용들 때문에 드렸었는데, SY가 사실 그런 어떤 해외에서의 수주들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 이외에도 국내에서도 사업들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재무적인 부분들
이제 뭐 실적 발표 다 나왔고 감사 보고서도 나왔고 주주총회 멀쩡히 잘했고요. 네. 이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얼마 전까지 배터리가 트렌드였고 아직도 배터리가 주 메인 트렌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제약 올라가고 하면서 좀 시장에서 이제 배터리를 대체할 만한 다음 테마가 뭘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재건재라고 했었던 바닥에 있는 종목들, SY 같은 것들이 좀 주목받는 게 아닌가 싶고, SY는 재건이라는 건설 재료 말고도 또 태양광 같은 재료들도 같이 있습니다. 건물에 부착하는 태양광 패널 재료도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로서 충분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당장에 어떤 호재는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언제 좀 바닥이 끝날까 보고 있었는데 오늘 하고 어제 흐름을 보니까 SY도 이제 바닥을 쳤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SY는 지난달에 작년에 사셔가지고 현재 보유하시면서 혹시 물타기 추가 매수 언제 하면 좋을까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한 4,000원에서 4,500원 사이, 요 사이 정도로 저는 보고 있으니까 저희 노란톡방에도 주시하고 계시면은 추가적인 전략들 적절한 타이밍에 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SY가 주도 테마가 아니라서 소외되었으나 다시 시장에 새로운 테마 찾으며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저점 다진 구간으로 단가 낮추시려면 현재도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3월 24일부터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2% 올랐고 오늘 이런 방산 우주항공 업종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최고가 수익률 50% 달성한 종목입니다. 어떤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거는 매매가 끝난 종목인데 네. 다시 이제 가져왔던 이유가 사실 그때 제가 수익 실현하면서 드렸던 얘기가 뭐냐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중간에 기회를 한번 놓쳤었어요. 3월 중순에 워낙 이제 우리가 기술주 테마에 이제 파묻혀서 매매하다 보니까 놓쳤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쪽의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이나 이런 발사하는 재료들도 있지만 당장의 재료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최근에 UAM 관련한 사업들을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 우리 부산에서 최근에 그 엑스포를 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이제 그 방문을 한 그 엑스포 관계자들이 방문해가지고 한국의 어떤 UAM 드론 같은 것들 기술력들을 보고 놀랐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지금 앞으로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달에 이 드론 그리고 UAM 관련한 그런 또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지금 모빌리티 쇼가 일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드론 얘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드론 UAM 관련해서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우주항공 테마로서 연결고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매매는 끝났지만 네. 이 종목은 더 오를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전고점을 얼마 전에 전고점이 이제 2만 원 정도가 고점인 매물대가 있는데 그 구간을 넘어서면 오히려 시세가 저는 더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 저는 단기주로 한번 공략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지켜보시고 매수 타이밍은 노란톡방에서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수혜 실현 완료하고 매수 가능 구간에서 다시 제시해드렸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여러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전고점 2만 원 돌파하면 추가 시세 더 예상이 된다. 관심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방송 전략주였던 3월 31일 매수했던 유일 로보틱스인데요.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 덜 오른 종목 제시해드렸고요. 오늘은 강세를 보였긴 한데 전문가님께서 손절가를 31,000원 정도 제시해드렸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 또 주실까요? 사실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네. 그날 바로 다음에 이제 네. 매수를 하자마자 거의 손절가를 건드리면서 떨어졌어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네. 일단 나와서 꼭 말씀을 드리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일 먼저 가지고 와봤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게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이고 금요일 날에 이제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밀릴 때 이 종목도 원래 제가 주요하게 봤던 이제 21선 라인이 좀 이탈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기다려볼 만한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매수해서 들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31,900원 이 매수가 부근 회복하면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려간다. 지금 만약에 보였는데 이거 손절가를 건드렸는데 바로 매도해야 되냐 물어보시면 일단은 좀 기다려보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노란톡방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응 전략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같이 참여해서
전략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주가 완전히 끝났다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좀 눌리는 폭은 상당히 있어서 그리고 로봇이 아니라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옮겨가는 수급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UL 로보틱스를 물타기하거나 이런 전략을 보는 거는 좀 좋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매수가 부분 회복한다고 하면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그리고 만약에 너무 떨어진다 하면 제가 또 추매에 대한 시점을 잡아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오셔서 같이 소통하시고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UL 로보틱스를 매수하셨다면 매수가 회복 시 정리 의견 주셨고요. 매도에 대해서는 보유로 의견 주시면서 대표님의 톡방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정보 얻어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23일에 매수했던 창조사 관련주 DSC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오늘 장중에 9% 넘게 상승이 나왔고요. 2% 넘게 3% 가까이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창조사는 제가 이제 한번 2월 달쯤에 좀 많이 밀었었는데 네. 사실 그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많이 밀렸어요. 시장의 수급들이 전부 AI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옮겨가고 2차 전지 제외하고 리튬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갔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돈들이 또 이제 제한적이고 모든 테마가 다 오를 수는 없거든요. 오르는 테마가 있으면 좀 조정을 받는 테마도 있기 마련입니다. 창조사 같은 경우에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같이 봤은 모습인데 이제 한 달 정도가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슈에서 다시 한번 뉴스가 나오고 이 투자했던 투자사 AI 반도체 삼성 파운드리에서 양산 제품 상용화된다는 기대감 이런 이제 매체에 따르면 세미파이브는 토종 펠미스 퓨리오사 AI의 이제 1세대 반도체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진 않아요. 뉴스는 그냥 주가를 올리기 위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재료에 불과하다. 주가가 결국 매집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올라갈 만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아직 흐름이 이탈되진 않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종목들 말씀드리면 이런 구름대 아래로 가면 지금 보라색 박스 이 구간까지 내려왔으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매수하라고 말씀 안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주요 라인들은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조금 없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뉴스가 나오고 이렇게 매물을 소화하는 움직임들을 봤을 때 제가 매수하고 나서 단기간의 수익 기간은 이제 7% 정도 수익이 있었는데요. 네. 7% 수익 구간도 제가 이제 노란톡방 오시는 분들한테는 수익 챙겨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제가 10% 정도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구간에서 매수해서 기다려본다면 이 종목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영역이 많고요. 창조사들도 수급이 이제 들어올 부분들 많이 있다. 지금은 주요 메인 테마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매수해서 버티고 있는다면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손절 라인을 말씀드리면 조정된 손절 라인은 4,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DSC 인베스트먼트 오늘 다시 뉴스가 나왔습니다. 투자사 AI 반도체 상용화 기대감이 붙었는데요. 또 아직 흐름이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로 보유해보고 손절 라인은 4,000원 선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3일에 매수했던 AI 관련주 알체라인데요. 이미 최고가 수익률 40% 달성을 한 후에 지금은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체라는 또 어떤 의견 주실까요? 제가 이제 수익 나는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오는 날도 있고 수익이 실현되고 네. 이 종목을 다시 봐도 되는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네. 그런 종목들을 AS로 가져오는 날들도 있는데 오늘은 사실 이제 AS를 이제 물려 있거나 이 종목을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해봤거든요. 네. 알체라 같은 경우는 사실 매도 수익이 끝났어요. 매도 수익이 끝났고 이 21선 이탈되는 부분에서 사실 원래 바로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매도에 대한 체크 시스템이 없어서 가지고 제가 이제 매도를 바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네. 21선이 이탈되면은 사실 이런 종목들은 급등하는 흐름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 정말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은 음봉이 몇 개냐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중에 네. 하나만 양봉이고 9개가 음봉이에요. 네. 완연한 하락 추세죠. 15,000원대 구간대에서 사실 지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음봉이 9개가 10개 중에 9개 9일이 떨어졌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계속 떨어지는 것에 베팅을 하는 게 맞고요. 네.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는 건 사실 좋지 못하다. AI가 이미 끝났어요. 약간은. AI 챗봇 이쪽이 좀 끝난 흐름이고 오르는 AI들이 이제 로봇으로 엮였을 때 오르거나 이 종목들이 다른 쪽이 올라가기 때문에 챗GPT 관련해서 올랐던 AI들은 지금은 조금 넣어두시는 게 맞다. 시장의 메인 테마가 제약바이오로 옮겨오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강한 2차 전지 쪽이 있으니까 실적이 따라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고요. 네. 단기적인 테마로 볼 때는 지금 리튬과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쪽을 보시는 게 좋다. AI는 조금 넣어두시는 쪽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체라 21선 이탈 구간에서 매도 전략을 주셨는데요. 3월 22일 정도부터 좀 완연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수를 적절하지 않고 주도 테마도 AI 지나갔기 때문에 보수적 의견 주셨고 리튬과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유심히 지켜보자고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2월 8일에 매수했던 CBDC 관련주 한네트인데요. 오늘 강세로 6,330원 마감을 했습니다. 한네트는 또 어떤 관점으로 가져오셨을까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사실 CBDC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가 오래된 이슈거든요. 네. 정말 이제 주식 매매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키오스크가 이제 최저임금 관련됐을 때 이슈가 많이 되면서 키오스크 종목들이 올라올 때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CBDC 이제 디지털 화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코인들이 많이 올라갈 때,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올라갈 때 네. 디지털 화폐에 엮이면서 올라가는 부분들 많이 있어요. 네. 근데 한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렸을 때 매수가에서 이제 사실 7,000원, 제 매도가를 7,000원 제시했었는데 딱 몇십 원 차이로 체결이 안 됐었던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도 흐름이 살아있어요. 제가 이런 종목들 말씀드릴 때 21선 이탈되거나 구름대 아래로 가면 순절해야 된다. 만약에 이 구간에 있으면 제가 이것에 대한 매수 전략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아직 이 구름대 위에서 가격을 형성을 잘해주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드렸던 매수가 6,150원보다 높은 가격이에요. 한 2, 3% 정도 높은 가격인데 지금도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흐름이 이 내려오는 241선에 대한 흐름이 돌파되기 직전의 흐름이거든요. 네. 정말 여러 번 돌파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왔을 때는 꼬리가 달릴 가능성보다는 완연한 양봉의 완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매가 또 가능해 보인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매매가 가능하니까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네트 상승 추세는 유지 중이라서 매수 가능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백승화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